취임 한 달 보름 만인 4월 2일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이 잡혔다. 그가 막 국회로 들어서는 순간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고 일어서지도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최악의 대우였다. 비판적이었던 언론도 그때만은 국회의 결례를 질타했다. 연설은 38분 동안 진행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향후 펼쳐갈 국정 운영의 원칙이 발표되는 순간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은 경청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취임 이틀째 첫 탄핵 발언이 나왔다. 이후부터 야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탄핵을 입에 올렸다. 탄핵 추진 일지는 일일이 그것을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도 방대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탄핵 협박으로 이어졌다. 그 끝에서 마침내 탄핵 시나리오는 현실이 된다. 탄핵이 있던 3월 10일 아침 9시 그는 관저를 나와 예정된 일정을 시작했다. 아직은 대통령이었다. 9시에 청와대를 출발한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에 도착 예정돼 있던 경남 지역 혁신 보고 회의를 주재한다. 바로 이어 창원의 로뎀을 방문한다. 미처 아직 소식을 안 들으신 분도 근데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도 제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대통령이 창원에 있던 바로 그 순간인 오전 11시 50분 막 생산 라인을 돌아 나올 때 그는 그 소식을 듣는다. 오후 1시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까지가 그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예정된 일정이었다. 그는 말없이 일정을 소화했다. 오후 4시 50분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미 지켜야 할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의 탄핵,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들은 황당해했다. 나라를 절단낸 것도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다. 단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정책의 방향이 다르다는 게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는다. 그때는 뭐 담담하게 어떤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배웠을 때는 뭐 정치적으로는 울릴 것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당당한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네. 그 말 들으실 때는 마음이 좀 아프셨겠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예.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주류의 패배를 의미한 거였죠.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완벽한 주류의 패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주류들이 그 당시 이제 일제에 기생했던 그런 세력들이 주류가 된 이래 한 번도 주류 교체를 하지 않은 채 50년 넘게 왔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주류가 한 번도 제대로 바뀌어 본 적이 없었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있을 법한 그런 불화 이런 것들이 그 5년 동안에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났던 거죠. 대통령을. 그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한 시민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시민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그것은 한 정치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노무현의 당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과 벌이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결전 같은 것이었다. 그 한 나라의 대통령 최고 지도자를 그 시점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보였다는 그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And it was very, very clear from the beginning that these charges were highly unusual in their, when I say unusual, that they were not serious charges, and the fact that the president could be impeached over such a thing, I think was surprising to most members of the foreign press. 참여정부의 탄생 자체를 부인하려는 우리 사회에 물리적 힘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고 그 계기를 잡아서 같이 뭉쳐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탄핵은 뭐 다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탄핵을 그렇게 밀어붙였을 거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제는 어떤 간접 민주주의가 만족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욕구, 참여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용납을 안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촛불 시위로 나타난 거죠. 탄핵에 대한.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쳤고 그것을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소위 직접 민주주의랄까요? 그것이 이겨버린 거죠. 국민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을 때 그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실현되고 있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 그럼에도 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꿈꿔왔던 스웨덴의 평화, 그 가능성이 최초로 증명되는 지점이었다.